안녕하세요. 영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영화가 바라보는 세상, 또는 영화 속에 비치는 세상, 뭐 이런 거를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은, 영화 속에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온갖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몇 가지 스타일로 좀 줄여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는 이야기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얘기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묘사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아주 닮은, 또는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을 그대로 보이면서, 또 한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은 세상을 굉장히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영화, 멜로드라마이든 뭐 전쟁 영화든 액션 영화든 깽 영화든 상관없이 결국 영화 속에는 영웅적인 주인공, 착한 주인공과 아주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악당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이야기는 결국 이게 선과 악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싸우면서 어떤 갈등을 겪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옛날 아주 유명했던 영화 러브 스토리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영화 속에서 아주 이렇게 선남선녀, 착한 뭐 남자 여자 주인공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 두 사람한테 끼어드는 방해꾼이 있죠. 바로 병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아주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남자는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버리고 아주 쓸쓸한 뭐 그런 상황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결국 병이 아주 악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둘 아주 착한 사람들 사이에 정말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둘을 아주 어렵게 이렇게 좀 불행하게 만드는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전쟁 영화 같은 경우는 아주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일을 저지르고 또 거기서 희생당하는 뭐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주 전쟁을 다룬 뭐 배경도 또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침입해온 뭐 침입자라든지 바이러스나 무슨 세균 같은 것들,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의 어떤 평화를 이렇게 흔들거나 해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구조를 보면은 결국 이것도 뭔가 이렇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어떤 구도, 선악의 대결 구도에서 단지 그 나쁜 역할을 사람이 하느냐, 또는 다른 뭐 우주 괴물이라든지 우주 생명체라든지 다른 또 뭔가 보이지 않는 세균 같은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느냐, 이런 뭐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선과 악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어떤 구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는 항상 악이 뭔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주인공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난관에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은 스스로의 각성을 통하거나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행복한 시간을 다시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면서 뭔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런 구도들은 영화가 나타난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실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슷하게 영화가 지금 한 100년의 역사를 좀 많이, 한 20, 30년 이렇게 이제 역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화 역사가 지금 얼마나 되든 간에 영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야기 틀, 또는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늘 뭔가 이렇게 변화가 참 많은 것 같지만은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방식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처럼, 영화에서 묘사하는 어떤 이야기의 내용, 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바뀐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컬러, 사운드 또는 지금 최근에 디지털 기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뭔가 좀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은 많이 바뀌긴 하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기본적인 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 그 세상의 구조,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고민, 뭐 걱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세상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틀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틀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보다 좀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나 희망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영화도 어떤 그런 어떤 현실 또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영화에서도 항상 어떤 선악의 어떤 관계 구도 또 그 속에서 오는 어떤 갈등 위기 또 극복 또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 이런 것들로 채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아마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주변에서 보고 겪고 들을 수 있는 이 얘기가 아닌 것들이 만약에 영화 속에서 나온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뭔가 얘기가 낯설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 얘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지금 흥미를 가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내가 모르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흥미를 안 가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내가 겪고 들은 이야기,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릴 때는 뭔가 어떤 장난감을 많이 가지는 얘기, 조금 커서는 뭔가 뭐 여자친구하고 연애하는 얘기, 또는 뭔가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데 행복한 생활을 할 거냐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평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일례로 우리가 지금 TV를 볼 때 뭐 드라마도 많고 또는 연애 오락 프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은 뭐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 가서 맛있는 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실수를 한 얘기라든지 아주 당황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 생활 같으면은 집에서 이제 가족들 또는 그 시댁 식구들이나 또는 뭐 처가 식구들과의 어떤 그 관계, 뭐 갈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겪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얘기들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뭐 이런 것들로 고민한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대부분 내가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은 늘 학교 주변, 아니면 직장이나 무슨 집안이나 이런 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뭐 섭섭한 마음, 미움이라든지 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새 뭐 전화기를 이용해서 카톡을 주고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런 그 내용들의 대부분은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기분이 나쁘다 지금 뭐 어디 수업을 봤는데 뭐 따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주 지금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일상 얘기들, 뭐 어디 가는데 차가 길이 막힌다, 그래서 뭐 시간이 뭐 좀 더 걸릴 거다, 아니면 내가 짜증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여기 뭐 자동차 안에서 길이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저쪽 어디 뭐 지구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저쪽에 뭐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있는 해양 오염 문제를 뭐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신 적들이 있나요? 아무튼 그건 전문 연구자들이 정말 자기 일이 아닌다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닐 뿐더러 설령 관심을 가지기도 쉽지 않고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뭔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얘기들, 주변에서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결국 영화는 결국 멀리 있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보고 듣고 하는 얘기들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얘기, 또는 뭔가 조금 일상적이진 않더라도 뭔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양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지식 같은 것들을 좀 다루거나 뭔가 색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인식들을 하게 되면서 영화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동의를 갖게 되는 뭐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반영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화의 그 어떤 이야기 또는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얼마나 정교하고 자세하게 또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편집하는 기술이라든지 영화를 만드는 기술 또는 영화를 이야기하는 기술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상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술과 어떤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진다. 그리고 이제 한낮 오후가 되면은 태양이 점점 더 밝아지고 사람들은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오후가 되면은 뭐 아무래도 좀 나른하고 지치고 배도 고프고 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해도 지고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깜깜해지고,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일상화하고 체험화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뭔가 이렇게 뜻밖의 일을 당하거나, 자, 뭐 놀라운 일을 당할 때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는 걸 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영원히 오지 않을 그런 일들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정말 지구나 태양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는 우주 전체에 아주 대변혁이 일어나서 그러면은 뭔가 이게 지구의 어떤 종말, 우주의 종말이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말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물이나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아침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들. 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죠? 크게 보이죠. 멀리 있는 대상을 보면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멀고 가까운 것을 구분할 때는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크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일상적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강아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작고 조그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귀엽다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걔가 이제 크고 뭔가 이렇게 좀 사나워 보이면은 뭔가 굉장히 거칠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크면은 상대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거나 뭔가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고, 작으면은 귀엽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화 속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나오면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고,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사납고 뭔가 아주 끔찍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덩치가 큰 개, 아니면 뭐 고릴라라고 해도 좋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애교를 부린다든지 귀여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나? 라고 하는 뭐 의아함이라 그럴까, 아주 신선함, 뭐 놀라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식의 반전, 의식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셉을 잘 이용한 경우들이 영화 속의 캐릭터로 등장하는 뭐 뚱뚱이와 홀쭉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뚱뚱이 같은 경우들은 이제 덩치가 뭐 작고 이렇게 이런 뭔가 몸집은 이렇게 좀 살이 있지만은 뭐 키는 작고 좀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러면서 또 뭐 키가 큰 이렇게 거꾸리 같은 경우들은
뭔가 좀 이렇게 싱거운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럴까요? 뭐 이런 캐릭터를 상징화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이제 영화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그런 캐릭터를 이용하는 게 두 가지 방식.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 캐릭터를 완전히 반전시켜서 전혀 다른 이미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인상과는 다른 인상, 180도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의외의 인상을 주는 뭐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영웅이 되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빈틈을 반전하는 엉뚱한 어떤 캐릭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결국 그 범주 안에서 보면은 결국 그런 캐릭터들한테 착하고 선한 인상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아주 악하고 뭔가 나쁜 인상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악당이 되느냐 하는 걸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선악의 어떤 구성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보이는 캐릭터들의 설정,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아주 일상적인 것과 그것을 반전시키는 의외성, 이런 것들을 뒤섞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과 뭔가 나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이원화된 구도를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이런 어떤 선악의 구조를 갖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편안하거나 또는 아주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이 뭔가 선악의 갈등 구조가 아니라면은 영화 속에서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무런 이야기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되겠죠. 이 세상엔 전부 착한 사람들만 있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위협하거나 나쁜 일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고 뭔가 위험한 일도 없고 뭔가 이렇게 뭐 준비해야 될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늘 그냥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이라면 뭐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일은 거의 없겠죠. 근데 세상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뭔가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하거나 뭔가 힘으로 뭔가 남을 공격하는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이야기가 평범하지 않게 그것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이야기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이 세상이 그러냐 안 그러냐 상관없이 영화 속의 세상은 뭔가 선과 악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뭔가 선악의 세계로 아주 극단적으로 과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영화 속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등장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구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어떤 선과 악이 항상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길거리에서 만약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맞고 한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은 두 사람이 다 맞는데 각자 자기 주장을 한다고 보나요? 아니면 두 사람 다 나쁜데 누가 더 나쁘냐 덜 나쁜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싸우고 있다라면 옳은 사람, 틀린 사람, 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어떤 관계로 먼저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좀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데요. 가끔 SNS를 통해서 드러나는 뭐 이런 얘기들 중에서 좀 시간이 지난 일이긴 했습니다만 어느 뭐 천안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이 여자 임산부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아주 뭐 거칠게 대했다라고 해서 그때 뭐 식당 종업원이 이렇게 손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뭐 그런 불만이라 그럴까 뭐 고발 같은 내용이 이제 SNS를 이제 타고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주 난리가 났죠. 도대체 그 식당이 어디냐? 그런 종업원이 과연 있을 수 있냐? 뭐 이건 무례하다. 뭐 사과해라. 뭐 그 집에 밥 먹으러 가지 않겠다. 뭐 하는 식의 뭐 온갖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 종업원은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뭐 크게 경우에 벗어난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여자 손님이 종업원에게 대단히 무례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앞뒤 경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얘기만 갖고 마치 누구는 대단히 나쁘고 누구는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세상을 뭔가 선과 악의 어떤 구도로 바라보게 되면서 한쪽은 나쁘고 한쪽은 이렇게 좋지 않다. 또는 뭐 한쪽은 피해자다. 이런 식의 인식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가, 쉽게 단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경우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들을 이용하죠.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인상도 굉장히 험악하고 뭐 얼굴이 수염도 나고 뭔가 거칠어 보이고 아주 무뚝뚝한데 실제로 영화 속에서 이제 뭔가 행동을 할 때는 아주 목소리도 가늘게 하거나 아니면 애교를 부리거나 뭔가 이렇게 그 아주 귀여운 행동을 하는 이런 캐릭터로 보이게 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웃음을 준다거나 즐거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인상적으로 아주 악당일 것 같은 인상 속에서 의외로 전혀 그 반대되는 캐릭터를 표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반전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는 방식, 그러니까 뭔가 험악하고 크고 거칠어 보이면은 좀 나쁜 쪽 인상, 악당일 거라는 생각과 뭔가 착하고 귀엽고 이렇게 뭔가 날씬하게 또는 이렇게 뭔가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차림새를 하고 있으면은 뭔가 착한 인물일 거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그런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반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야기의 방식이나 인물 설정도 변화들이 온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